네, 안녕하세요. 수지 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드디어 고2 여름방학입니다. 사실 저희가 항상 어떤 이런 설명회가 끝이 날 때쯤이면 3년 커리큘럼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새 그 커리큘럼의 절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2 여름방학이고요. 고2 여름방학 정말 중요한 시기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그러면 어떻게 수학을 강점으로 만들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편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태까지 아직 시험이 몇 개 좀 남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메이저 시험들이 어느 정도는 좀 끝이 난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 그 시험지를 겪고 나서 그럼 이제 2학기 때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올해 한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맞겠다 싶은 부분들이 좀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 여름방학 때 이제 이렇게 진행되고, 그 여름방학에 이어서 학기 중에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느낀 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 평가원에 대해서 방학 중 때부터 미리미리 학습을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름방학 때부터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의 가장 큰 차이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겨울방학 때는. 반면에 여름방학 때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학습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철저하게 결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당연하게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여름방학 때 학습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한테 역으로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개념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걸 자꾸 하겠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다시 역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해야만 한다. 해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학기 중에 사실은 이 교육청 평가원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그 학기 중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고 완성을 짓는 거는요, 너무나도 좀 잔인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나서 학기 중에는 조금 더 최근 기출, 조금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름방학 때 물론 심화 개념들도 꼼꼼하게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교육청 평가원 부분들도 정리를 할 것이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철저하게 정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육청과 평가원에 대해서 기출을 정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학기 중에 되면 변형 문제 위주로 아마 학습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심화 개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습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투가 아예 처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개념 원리라든지 같이 병행해서 쌤 같은 거를 어느 정도는 미리 학습을 해 놓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수투가 아예 처음이라면요.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학기 중에는 최근 교육청 평가원 기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분석을 할 거고요. 여름방학 때는 조금 더 과거 기출인데 이게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문제들이 발전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좀 과거의 기출도 제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기출부터 하나 보여주면서 지금 최근 기출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라는 흐름을 좀 보여줄 예정이거든요. 반면에 학기 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발전 방향에 있어서의 최정점에 있는 최근 기출 위주로 해서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로는 수능과 논술의 기회가 열리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수능은
이미 이제 준킬러가 어느 정도 대세가 된 상태에서 사실 이미 좀 킬러는 이미 별로 없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최근 논술의 경향은 그래도 고등교육과정 상에서 최대한 해결을 하려는, 그러니까 고등교육과정 안에서 출제를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정책상으로 이 논술에 있어서 난이도가 그래도 더 하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령 내가 수원 부분의 학습을 충분히 했음에도 분명히 어떤 이런 내신 시험이라는 건 시간적인 압박도 굉장히 크고 어찌 보면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특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 대비 결과가 별로 나오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논술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러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최근 기출도 정말 열심히 분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은 고3 현역 입장에서는 고3이 되었을 때 수1과 수2에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미적분 내신과 미적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어떤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다소 낮다, 공통 과목보다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재유생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역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적분이라는 어떤 과목 자체가 낯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놓던 수1이 정말 고3 때 큰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물론 정말 잘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이 정말 열심히 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제 좀 관리를 이제 좀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학생,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논술과 면접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학생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현실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건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수능 올인할 거야 라고 하면서 확통 버려버리고 막 이런 친구들 존재하거든요. 그냥 그거 도망인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정시 올인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내가 오롯이 인생이 걸린 하루를 여러분들이 경험해본 적이 있나요? 이날 컨디션이 나쁘거나 운이 안 좋으면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게 빠이빠이 이렇게 됩니다. 그 압박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고 실수할 수 있고 운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결과라는 거는. 그런데 내가 정시 파이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 결국 증명해낸다면 저도 박수를 쳐줄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의 어떤 관점이나 저의 생각은 삶은 A 플랜대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 대로 열심히 달려가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항상 B 플랜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C 플랜이라는 것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신이라는 걸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내신 필요 없으면 확통 안 한다 하는데 논술에 확통이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통 공부 논술용으로 따로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그거 쉽지 않으실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스스로 도망가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거에 하나하나 좀 제발 좀 집중을 하세요. 이게 정시 파이터가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나는 어차피 1년 반 정도 뒤에 결과물이 나오니까 지금 조금 뭔가 느슨하게도 해도 괜찮아라는 어떤 자기 위안이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난 정시 파이터다 하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것도 좀 제발 좀 최선 좀 다하세요. 눈앞에 있는 것도 최선도 다 안 하면서 어떻게 1년 반 뒤에 잘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논술 면접이라는 부분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친구들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참고로 올해 모의
기출 같은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상담을 하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어디 논술을 좀 봐보고 싶니? 혹시 생각해둔 게 있니? 라고 이제 제가 좀 물어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분석 및 해제를 뭐 영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클리닉 때 논술 면접 문항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든지 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진행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고3 때 뭐 2학기 때부터 정말 좀 깊게 다루어 준다든지 조금 더 이제 관리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마 그러한 어떤 포지션을 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해서 학생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제발 이 내신이라는 요소를 끝까지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어요. 본인의 목표 대학이 여기예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자신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가는 경우도 존재해요. 근데 그 가는 친구들은요, 그 가는 친구들이 너무 확성기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너무 큰 소리를 치고 다녀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친구들은요, 대부분 역설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인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진짜로 똑똑한 걸 알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좀 철저하게 해 보시고 진짜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만 좀 그런 판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두 번째로 좀 내신 관리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조금 더 뭔가 발전된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편인데 뭔가 큰 변화를 일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태까지 제가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조금씩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건 뭐 학원하고 뭐 크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내신 일주일 전에 어떤 내신 수업을 마무리를 해보자. 그리고 나서 뭐 내신 일주일 전부터는 사실상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 거죠. 학교 프린트에 있는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되고 문제를 풀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받아준다든지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학생 스스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대신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안에. 네. 정말 최적화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사실 잘하는 게 어떤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듀서의 역할을 조금 그래도 잘하는 편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신 일주일 전부터는 좀 특화해서 자료 제공하고 문제를 풀게 하고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스스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걸리는 건 이런 건 있어요. 뭔가 저희가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제가 칠판에서 뭔가를 쓰면서 하는 게 수업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가도 근데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일주일 전부터는 학생이 그냥 혼자서 제가 정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혼자서 좀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분야가 워낙 독특한 분야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하건대 이거는 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다 보면 사실 오류가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번에 좀 느꼈어요. 왜냐하면 시험 난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높다기보다는 좀 시간 안에 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시험지를 제가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약간 핀셋처럼 하나하나 이게 시험이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번 하드 트레이닝 하는 좀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해 한번 이걸 조금 더 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기 중에 내신 시험을 수업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계획을 좀 세워본 바에 의하면 내신 일주일이 아니라 내신 한 일주일하고도 조금 더 한 반 정도 되었을 때 한 3회 정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시험도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 문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는 사실 센이라는 교재를 굉장히 좀 좋은 교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흔히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많은 문제들을 어떤 한 문제를 통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뭔가 이 한 문제를 통해서 10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 굉장히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흔히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 한 문제를 알려줘도 그 한 문제조차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이런 어떤 고난이도 문제, 결국엔 1, 2등급을 가르는 문항에 대해서는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그에 대한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주와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죠. 자꾸 너무 뭔가 가성비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성비로만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절대 정점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난이도 문제는 자기가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한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신기하게도 숫자만 조금 바꿔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익숙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몸에 체화가 되려면요, 표현도 조금 바꿔보고 심지어 숫자 하나라도 바꿔와서 풀어보는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실력이 많이 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안정적인 1등급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저는 확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7월 9일과 7월 15일이 어떤 날일까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 학생들을 놀게 할 수는 없죠. 무언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일단 딥책이 제공이 될 거고, 당연히 동영상도 제공이 될 겁니다. 학생들의 그 영상을 들으면 될 거고요. 아마 제가 다음 주부터 그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들으면 되고, 당연히 과제들도 제공이 될 테니까 그 다음 주에 이제 7월 15일 갔다 온 돌아온 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주 수요일 날 과제까지 책과 과제를 동시에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꼼꼼하게 제가 동영상을 촬영을 할 테니까, 물론 내용 자체는 꽤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중간고사 범위인 거 아시죠? 사실상 중간고사 범위 한 3분의 2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꼭 영상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씩 이거 그냥 문제만 푸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관점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문제를 풀려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저는 막 그런 편은 아니에요. 꼭 1.0 들어야 된다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1.5 들어도 되고 다 들어도 되니까 중요한 건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름방학 시간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적분 특강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러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미분법부터 시작되고요. 사실 이 고2 2학기는 헬은 기말고사입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여름방학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많은 주제들,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더 주제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세분화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루어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다루어 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어요. 학기 중에는 평가원 교육청 최근 3년치랑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림퍼스에 대해서 정말 더 꼼꼼하게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래도 수원 때는 어느 정도 학기 중에 개념을 조금 더 학기 중에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 문제를 푼다든지 EBS 문제를 푼다든지 그런 포지션을 취해줬거든요. 근데 이 학기는 사실 좀 그게 힘들어요. 바로 평가원 교육청 문제 풀고 EBS 문제 풀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수1에 비해서 수2가 그 학습량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반드시 개념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평가원 문제까지 한번 풀어봄으로써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복습해 주시고 정말 흔히 말하는 익히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학기 중이 되었을 때 제가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바로 문제 풀이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문제 풀이만 해도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 학기는. 네, 저 정말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미적분 특강입니다. 자, 미적분 특강은 제가 모두에게 들으라고 막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수투를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미적분도 해보겠다 싶은 학생만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정말 이것도 이렇게 이제 제가 짧게는 해놨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정말 자세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자세합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최근 이제 미적분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많이 낮아진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좀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기 때문에 미적분 특강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의 다룸에 있어서 심화 개념까지 좀 꼼꼼하게 다뤄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미분법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네, 미적분의 미분법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본인이 생각할 때 난 논술 주제도 좀 다루어 보고 싶다라고 하면 미적분 특강을 좀 들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미적분까지 해야 어떤 논술에 있어서 제가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논술하고 뭐 면접 같은 것도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은 미적분 특강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까지 접근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논술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길러주는 것도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여름방학 때 하는 미적분을 듣다 보면 정말 많은 시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방학 시간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이것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1부터 고3까지 함께 한다라고 했는데 벌써 절반에 왔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상당수가 고1 때부터 들었던 학생들인데 저도 좀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나오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저도 좀 책임감을 분명히 느끼는 부분도 있고 어떤 방향으로든 결국 잘 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뭐 좋은 의미의 압박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이제 별로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사실은 수능 시험 범위에 있어서는 3분의 1 정도 끝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무려 아직 3분의 2나 남았습니다. 이과로 치면 3분의 2나 남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투랑 미적분이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조금 더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듯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규였습니다. 하나 다른 거 하나 찍.